이번 시간에는 리액트가 다른 프레임워크하고 다른 점이 뭔지. 근데 다른 프레임워크하고 뭐 다른 점 그렇게 없어요. 사실 다른 점이라고 해봐야 얘는 뷰만, 리액트는 뷰 영역만 있는 거죠.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그 다음 뷰가 화면, HTML, CSS,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이 화면들을 제어해 주는 거죠. 그럼 모델을 받아다가 내가 뷰에다가 집어넣으면 뷰에 데이터가 뿌려지겠죠. 이런 구조거든. 다 이런 구조인데 리액트는 이 뷰만 해당됩니다. MC 부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M 영역을 커버하는 게 리액트 리덕스죠. 리덕스를 많이 쓰는데 그 리액트 16, 지금은 이제 16 이상, 지금 17까지 나왔죠. 16부터는 우리가 16부터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16 이전하고 여기 15까지 요 전하고 요 후로 나뉩니다. 완전 다른 프레임워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른 프레임워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큰 특징은 뭐죠? 리액트 15 이전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썼죠. 모든 걸 다 클래스로 썼어요.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요 무렵까지는 다 클래스 컴포넌트를 썼어요. 그러다가 16부터는 펑션 컴포넌트로 쓰는 거죠. 이게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 클래스 쓰면 더 좋지 않아요? 객체지향적으로. 그죠? 객체지향에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왜 함수가 더 좋지? 보셨잖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앞 시간에 본 거. 함수형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려면 이 뷰도 함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에서 또 추가된 게 컨텍스트 API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버전은 모르겠습니다. 추가된 버전은. 어쨌든 이 시점 기준으로 리덕스를 안 쓰고 이걸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리덕스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파워풀하진 않아요. 리덕스는 이런 모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델의 상태까지 관리하죠. 모델이 변하고 있어요. 물론 얘도 상태를 관리하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모델을 가지고 미들웨어를 태울 수가 있어요. 내가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인데 대구를 갔다가 대전을 갈 거예요. 자, 대구에서 대전을 갈 때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 하면 이 톨게이트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구에서 대전을 갈 때 톨비를 내고 기름도 넣고 뭐 부가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산에서 대구 갈 때는 그냥 가도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로직이. 이런 게 있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을 미들웨어라 그러는데, 이런 미들웨어를 끼워들 수가 있습니다. 리덕스는. 무겁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저는 요즘 안 씁니다. 리덕스를. 작년 초까지는 썼다가 작년 초 이후로는 리덕스를 지금은 안 써요. 리덕스 안 쓰고 컨텍스트 API하고 use, reduce로 커버가 돼요. 얘 두 개는 리액트의 빌트인 함수죠. 빌트인 훅, 정확하게 얘기하면 훅입니다. 훅. 자, 훅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훅이라는 게 생기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칭해서 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훅이 갖는 장점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신에 힘들어진 것도 있어. 훅을 잘못 사용하면 앱이 죽어버려요. 브라우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쓰다 보면. 그럼 뭐가 중간에 메모리 릭이 생기는 거죠. 또는 화면을 열라 다시 그리고 있는 거야. 막 화면을 다시 그리다가 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se state부터 해가지고 use state, use reduce, use effect, use layout effect, use context API, use context,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짜야지, 이해를 못하고 짜면은 내 코드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서버하고 아무 상관없지. 브라우저가 자꾸 죽는 거야. 서버는 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쪽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제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15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은 조만간 다 디프리케이트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돌고 있는데 이제 17, 18 되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왜냐면 계속 아티클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없앨 거야. 이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거 딱 디프리케이트 되는 순간 내가 버전업 하면은 전부 디프리케이트 뜨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돌긴 돕니다. 경고가 뜰 뿐이지. 보통 하위 호환을 해주니까. 근데 이건 모르죠. 이건 페이스북 마음이잖아. 리액트 컨소시엄 마음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 이후 거 펑션 컴포넌트로 다 배울 거예요. 자, 리액트는 요렇고요. 이 리액트는 2013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 요 무렵에 막 쏟아져 나왔죠. 백본부터 해가지고 쫙 나왔습니다. 스프라우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전초가 된 거예요. 엠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죠. 그랬다가 2013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리액트가 나온 거고 이제 앵귤러도 나오고 앵귤러가 좀 더 일찍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이게 쭉 나와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액트를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만 써주면 쭉 다 만들어지잖아요. 기본 트리.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엠버 CLI에서 온 거예요. 엠버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리덕스 얘기했었잖아요. 리덕스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엠버 데이터가 라이브러리가 더 좋아요. 엠버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내가 이렇게 해요. find all 예를 들어서 find all이라는 걸 하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유저를 10명을 읽어왔어 내가. 그럼 유저가 브라우저 메모리에 쫙 잡혀요. 10개가. 그런 다음에 내가 3번 유저의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은 이 유저를 쓰고 있는 모든 라우터 화면에서 다 바뀌어요. 리덕스하고 똑같죠? 리덕스하고 똑같은데 사용하기가 너무 심플해요. 가볍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해지 더티 그러니까 변경됐냐 수정됐냐 이런 것도 처리가 되고 롤백도 다 되고 엄청 편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건 사실은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두 개 프레임워크를 하나도 지금 벅찬데 그럼 엠버 개발자하고 리액트 개발자 둘 다 뽑아야 되겠네? 안 되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 하나만 간 거죠. 그래서 결국 리액트로 이렇게 다 수렴이 된 겁니다. 이제 근데 리액트가 이제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리덕스다 뭐다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이뮤터블 JS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책을 사가지고 연락 오고 했어요. 근데 올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뮤터블 JS 아담 버치 이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그 모트리얼 UI 책도 쓰신 분이죠. 이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뮤터블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불변성, 그죠? 불변성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다 순수 함수로 짜야 되고 우리가 컴포즈라는 게 순수 함수들에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수 함수로 짜기 위해서는 이뮤터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터블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스틸부터 해가지고 이걸 안 써도 되는 거. 뭐 임머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내가 다 짤 수 있어요. 하지만 얘들은 뭐예요? 좀 더 편리하게 해줘요. 코딩을. 우리가 데이트 객체 같은 거. 데이트 객체도 뭐 게시글 작성일이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3초 전, 한 달 전 이런 거 from now 이런 거 있죠. 이걸 내가 직접 구현하기 힘드니까 뭘 써요? 모멘트 라이브러리 쓰는 거예요. 이거 다 갖다 쓰죠. 패치가 자바스크립트에 빌트인으로 제공돼요. 하지만 이거 안 쓰죠. 못 써요. 뭐 쓰죠? 네? 그렇죠. 엑시오스 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데이트 유틸리티를 만드는 공수보다 이걸 그냥 얹어 쓰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근데 이 모멘트도 그렇고 리덕스도 그렇고 좀 무거워요. 용량도 엄청나죠. 그럼 페이지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리액트 작동 원리를 알려면 SPA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용량 가지고 난리지? 이게 있습니다. 자, 서버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있어. 그래서 받으러 가죠. 자, 리액트든 뭐든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ES 넥스트로 짜겠죠. ES6, ES5로 짜질 않을 거 아니냐, 힘들게, 그죠? ES 넥스트, ES11 막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짜죠. 자, 요거를 그 브라우저는 ES 뭐 7, 8, 9도 이해 못하는 브라우저 천지죠.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버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면 안 돼요. 그 보안에 취약하니까.
여러분 혹시 어쨌든 그래서 엣지부터는 다 되는데 그 이전 브라우저를 아직 쓰는 분들이 계신 거야, 고객님들이. 그래서 이제 고객님 왕이니까 우리가 ES5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ES5는 모든 브라우저에 다 도니까. 그래서 ES5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바벨이라 그러죠. 바벨. 바벨은 몇 년도 나왔죠? 2014예요. 왜 2014에 나왔을까? ES6가 언제 나왔죠? ES6가? ES2015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빨리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야, 빨리 너 이거 준비해. 바벨한테. 그렇게 했는지, 바벨이 뭐, 능동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준비한 거예요. 얘 출시하기 전에. 미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스펙을. 그러면 이때 뭐 한 거예요? 브라우저들은 ES6 실행할 것들을 구현하고 있었을 거고, 바벨은 ES6 구문을 ES5로 바꾸는 걸 만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 6 to 5라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 요런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ES6를 ES5로 바꿔준다. 그래서 요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5년도에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ES7도 나오고 8도 나올 건데, 그럼 그때마다 다 만들어야 되잖아. 생각이 좀 짧았던 거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2013년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3년도인데 2013년도에 JSX를 내놨겠죠. 자, JSX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이에요. 그래서 HTML 코드 구문 속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JSX야. 요것도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큰 회사가 제안을 해놓고 이제 보니까 괜찮거든. JSX 참 괜찮네. 그래가지고 바벨이 2015년도인가에 표준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ES 넥스트로 짜면서 JSX로 짜도 바벨을 통하면 어떻게 돼? ES5 다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JSX는 일종의 바벨에 들어가는 순간 표준이 되는 겁니다. 바벨이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2014년, 15년, 16, 이럴 때는 16년 요맘때는 다 바벨.js CDN에 다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서 뭐 로컬에서 쓰든, 실제로는 바벨.js가 아니라 바벨.min.js겠죠. 작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JS를 다 임포트 해놓고 썼어요. 그래 놓고는 편안하게 내가 HTML 속에서 ES6 구문을 써도 돼. 그러면 사용자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ES5 구문으로 보이겠죠. 소스 보기 하면. 그걸 이제 바벨이 해주는 거예요. 자, 바벨이 있고, 또 이제 웹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바벨이 있고, 자, 웹팩이라는 게 있는데, 웹팩은 뭐냐면, 자, 아까 클라우드 브라우저가 있고, 이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뭐 100개가 있어.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브라우저의 원리 할 때, 자바스크립트 도움할 때. 그러면 이 100개를, 커넥션을 뭐 2개를 갖고 가든, 3개를 갖고 가든, N개를 갖고 가든, 1개를 갖고 가든, 100개 다 받아와야 되죠. 100개 받아와서 컴파일 해가지고, 브라우저가 로드 해야 되죠. 부담이더라. 그럼 이 100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개로 만들면 좋겠다. 그 우리가 찝으로 압축할 때 보면 파일 여러 개로, 파일 하나로 그냥 찝으로 압축되잖아요. 압축해도 여기서는 압축을 풀면 몇 개예요? 또 100개네. 이 네트워크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비용은 좀 절감이 됐지만, 이 컴파일하는 비용은 똑같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웹팩입니다. 웹팩은 자바스크립트 100개를 순서에 맞게, 내가 A.js가 B.js에 있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위에 올려야 되죠? B부터 올리면 되죠? 네. 그 순서에 맞게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한 파일로 쫙 만들어요. 그게 웹팩입니다. 뭐, 변수나 함수면 call by user, name, or, user, nickname. 이런 식의 이름, 이거 다 한 바이트 먹잖아요. 영문이라 하더라도. UTF-8이면 3바이트까지 먹을 거고. 근데 UTF-8이라도 최대 2바이트까지만 밖에 안 먹어요. 1바이트 기본적으로 먹고. 어쨌든, 요것도 다 그거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S1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이름을 쓰는 데서는 다 S1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버리면 되죠. 코드를 변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니파이 한다 그러죠.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변수 이름 바꿔버리고 줄여버리고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행도 역슬래시 n,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벌써 2바이트가 먹어버리잖아. 이 2바이트 아깝다 이거지. 2바이트를 세미콜론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죠.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미콜론 안 붙여도 어차피 웹팩을 통과하고 나면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니파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압축하죠, 압축. 압축까지 해버려요. 압축까지 해서 내려보내주면 네트워크 비용도 절감되고 컴파일도 하나만 하면 되죠. 이게 훨씬 싸더라, 100개를 컴파일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또 뭐도 해줘야 돼? CSS도 있잖아. 또 심지어 뭐도 내려가요? 이미지도 내가 묶을 수도 있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CSS 그냥 가나? 우리 SASS 썼죠, 한동안. 요거를 또 CSS로 변환하는 것까지, 기능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CRA든 뭐든 리액트로 만든 거를 빌드를 하잖아요. 빌드를 하게 되면 웹팩이 도는 겁니다. 웹팩이 돌아서 딱 떨어진 걸 뭐라 불러요? 옛날에 번들, 패키지 이런 용어들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어쨌든 번들. 그래서 이 번들.js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번들.min.js. 근데 이제 이거 안 쓰죠. 이거 안 쓰고 이왕이면 우리 회사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뭐 싹이다 그러면 싹.min.js랑 싹.min.css랑 두 개가 내려가면 되겠죠. 다 미니파이드 됐다는 거. 밀이라는 건 미니파이드 됐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맵이라는 파일 본 적 있어요? 빌드하고 나면 맵 나오죠. 싹.min.js가 있고 싹.min.map이라는 게 있어 또. js.map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맵 파일은 뭐냐면 이렇게 빌드되고 났더니 내가 에러가 딱 났어요. 이 JS에서, 브라우저에서 에러가 딱 났어. 그럼 에러 나면 콘솔 창에 찍히죠. 그럼 콘솔 창에 아까 뭐라고 찍혀요? 이게 찍혔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찍혀버리죠. 그럼 내가 디버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S1이 뭐지? 그럼 민 파일을 또 압축 풀어가지고 봐야 되겠지. 번거롭다 이거지. 그럼 S1은 얘랑 매핑이야 라는 정보가 요 맵 파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디버깅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 서비스에서는. 그럼 맵 파일을 지워버리면 돼요. 왜? 맵 파일도 같이 내려가니까. 하나만 내려오면 좋겠는데 맵 파일까지 두 개가 내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맵 파일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용도다.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웹 파일 없어요. 그러다가 또 에러가 자꾸 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웹 파일 같이 실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VS 코드에 그 CSS 익스텐션 설치할 때 웹 파일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도 주잖아요. SASS를 CSS로 변환하는 우리 익스텐션을 깔았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SASS를 거의 안 써요. SASS를 안 쓰고 그냥 JSX가 참 리액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스타일은 여기다 스타일은 오브젝트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폰트 사이즈는 뭐 이렇게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이픈은 못 쓰죠. 하이픈은 JSON에서 에러 나잖아요. 싸줘야 되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바뀝니다. 뭐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겠어? CSS로 바뀝니다. 언제? 웹팩이 빌드할 때. 됐나요? 네. 요것도 이제 좀 소스 보기 귀찮더라. 그래서 styled in JS라고 이런 것도 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써요?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다 CSS 소스를 그냥 넣어. 그죠? 스타일 해가지고 땡땡땡. 이게 JS 구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구문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여기다 CSS 코드를 그냥 쓰면 얘가 뭘로 바뀌어? CSS 파일이랑 클래스 이름으로 바뀐다. 여기 div, 여기 div 이렇게 되게. 그럼 이 부분이 그냥 클래스로 바뀌죠. 클래스 네임 이렇게. 그 다음에 next.js를 쓰면 파일 단위로 여기 이제 내가 a.js라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컴포넌트가 하나 있어, 라우터가. 이 라우터에서 쓰는 a.module.css라고 파일명을 만들어서 여기다 css 쓰면 여기 있는 css 그냥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또는 style.css다. 여기다가 보통 css 적죠. 만들죠. 퍼블리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이 style.css를 이 JSX 파일에서 JSX 이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그냥
어떤 클래스, 뭐, BG 화이트라는 이런 건 없잖아요. 실제로 CSS에서. 그러면은 CSS 파일에는 점 BG 화이트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맞나요? 그게 요 스타일.css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BG 화이트라는 걸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CSS. 자,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코드로. 근데 대충 이렇게 한번 듣고 가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비용부터 해가지고 속도, 로딩 속도까지 빨라졌다. 웹팩이랑 바벨 덕분에. 이건 리액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프레임워크가 마찬가지예요.